근데 어떻게 운전하세요? 제설이 잘 되나 봐요, 거기는. 도로가는 다닐만 해요. 여기는 동네가 좀. 내리자마자 네. 아무것도 안 뿌려주니까 다 얼어서 음, 차들이 빙빙 돌아요. 봤어요. 차가 어떻게 매다 꽂은 것 같이 그렇게 되네. 안 돼, 아무도 운전을 못 너무 해요. 다들 차를 버리고 가요, 절대, 집에.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깐요. 근데 음, 이게 저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네. 어디 정신 차리고 해도 큰 차들이 뭐 맞아, 갑자기 맞아, 미끄러져 맞아. 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큰 차들은 조절도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커가지고. 그러니깐요. 다행이에요. 아이고. 음. 오늘 네, 제가 오늘 뭐 해야 되나 쪼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우선은 숙제 검사부터 하고 네. 네. 하셨나요? 어디까지 하신 거를 저한테 주시면. 주 드려요? 잠깐만요. 네. 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음. 숙제를 하셨으면은 숙제하신 걸 안 보고 바로 푸실 수 있는 거를 물어볼 거예요. 아, 어 지금 보낼게요. 근육 네. 근육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육이요? 또 그렇게 물어보시 잠깐만요. 여기 적어놓은 게 없지. 네. 음, 이상하다. 일단은 어, 근육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음 네. 네. 세 가지죠. 네. 뭐뭐가 있죠? 근육은 골격근, 스켈레탈 머슬, 네. 카디악 머슬, 네. 스무스 머슬 이렇게 있습니다. 네. 스켈레털 머슬은 뭐예요? 뭐 어떤 걸 담당하죠? 얘는 이제 골격근인데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지금 숙제한 거 타야 돼서. 음, 선생님 역시 저기 꼼꼼하시네요. 나는 새로 다른 거 가르칠 때 다 짚고 넘어가시네. 그래서 근육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스케털 머슬은 이제 자발적인 움직임을 담당하고 뼈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머슬이고, 그다음에 네. 심장근은 카디악 머슬이라 해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액의 순환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네. 스무스 머슬은 평활근인데 네. 소화기관의 혈관과 벽 등에서 자율적으로 음.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오케이. 네. 어 그리고 자율적, 자발적이 무슨 뜻이냐고 얘기하셨는데, 자율적은 네. 네. 의식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이런 심장 같은 거. 그리고 맞아요. 소화기관근. 그리고 음. 그 그쵸. 자발적인 거는 골격근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제어 가능한 건데, 궁금한 맞아요. 건 왜 네. 먹방하는 사람들 오바이트 하는 거, 네네. 그거는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거 아닌가요? 오바이트 하는 사람. 이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오바이트가 있고요. 네. 이게 한 번도 오바이트를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음. 임신한 분들 때 아, 이렇게 "연재 음. 일어났어." 은재야, 안녕? 맞춰서 일어나 어떡해. 가지고. 엄마 보니까 또, 네. 음, "연재 어, 엄마 일하고 있어." 아, 어. 귀여워. 어떡해. 응 인사해.
연재 안녕하세요. 안녕. 어머, 잘생겼네. 우리 연재 디즈니랜드 잘 갔다 왔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엄마도 많이 닮았다. 제가 아빠는 근데 얼굴을 모르니까. 아빠랑 밖에 음. 가서 킥보드 타고 와. 알았지? 문 엄마, 닫아주고. 연재 문 닫아주고 엄마. 연재야, 엄마 선생님이셔, 교수님. 교수는 PhD 그 아니고요. 추워서 밖에 나가도 될까요, 애기? 추운데. 그렇긴 한데 음. 아빠 운동화 신겨. 안녕. 네, 맞아요. 그럼 다시 연결. 애들 앞에서 일부러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방금 존댓말 했나요? 제가 섞었어 가지고. 신발, 혹시 연하신가 해서. 저 남편이 연한가 해서. 음. 아니에요. 저보다 1살 많아요. 좋네요, 한 살. 친구가. 그렇죠. 오케이. 네.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자발적, 자율적. 자율적. 그러면 엔도크린으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엔도크린이 그때 우리 글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글랜드. 뉴런도 네? 중요해요? 뉴런? 뉴런도 뭐 알아오라 그러셨는데. 네. 뉴런은 아직. 오케이, 오케이. 네. 엔도크린 안에서 네. 엔도크린이 하는 역할부터 한번 다시 짚을까요? 엔도크린이 하는 역할이 뭐죠? 잠깐만요. 엔도, 엔도크린이 내분비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얘는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그리고 노래로 만들어 오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네. 그 반짝반짝 작은 별, 네. 잠깐만요. 어딨지 내가 만드는 게.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TSH라는 호르몬은 아까 뇌하수체는 pituitary gland인데요. 네. 얘는 이제 성장 호르몬으로 GH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으로 이제 키를 자라게 하는 거고요. 그로스 호르몬 맞아요. 네. 그리고 TSH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이제 네, 맞아요.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ADH라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이고 물을 저장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뇌하수체에는. 맞아요. GH, TSH, ADH. 네. 그게 어디서 나오죠? 뇌하수체 피트리 글랜드. 근데 하이포달라무스는 어디죠? 그건 모르겠네요. 그거는 조사를 안 했어요. 자, 인터넷에 하이포달라무스가 어딘지 그림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네. 음. 하이포달라머스. 여기 네. 있다. 저랑 이거 뇌관 아니에요? 제가 네? 쉐어해드려요? 아니요. 제가 지금 카톡으로 네. 보내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음, 보셨어요? 네. 쬐끔 조그마해요. 네. 하이포달라머스랑 피투이터리 글랜드는 뗄래야 떼낼 수가 없어요. 이제 약간 머릿속에 컨트롤 타워 같은 거예요. 음. 그 인 우리 영화 중에 아바타 같은 거 보셨을까요? 아바타요? 음. 저는 아바타 안 봤어요. 네, 안 보셨어요? 유럽은. 그러면 약간 공항을 생각을 하시면 공항 그거 무슨 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좀 관제탑. 전제탑. 그걸 이제 에어 트래픽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네. 이제 약간 하이포달라머스가 약간 브레인의 약간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머릿속 안에 있는 우리의. 음. 그래서 이 모든 제가 그랬잖아요. 그 호르몬은 음. 피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은 약간 케미컬이라서 약간 우리 약간 텔레파시 통했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음. 몸 안에서 그런 식으로 텔레파시를 터뜨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음. 그래 갖고 이렇게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몸 안에서 돌아다녀요. 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이포탈라머스가요? 근데 하이포탈라머스에서 보낸 시그널이. 어머 신기한데요? 근데 그렇죠. 브레인 음. 에어포트 같은 게 그러니까 공항 같은 게 하이포탈라머스고요. 아.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들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피투이터리 글랜드 안에 있어요. 음.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면 그냥 음. 하이포탈라머스라는 머릿속이 공항이면 브레인 자체가 공항이면 하이포탈라머스가 에어 트래픽 컨트롤 센터고 그 피투이터리 글랜드가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예요. 관제의 그 뭐죠? 공항에서 이렇게 뭐 비행기 와라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음. 이해가 되셨 하이포탈라머스가 공항이고 음. 관제탑이고 음. 신호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여기저기 보내는데 음. 그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뇌라는 공항이 있고 네. 거기에 그 뇌라는 공항 안에 하이포탈라모가 시상 하부예요. 아. 그게 교통 관제사 같은 역하고 네 그 뇌 관제탑. 하수에 피투이터리가 공항 관리자인 거예요. 음. 얘네 둘이 협력을 해야 우리 몸 안에 안정하게 운영을 하고 균형을 맞춰 주는데 네. 그게 이제 호르몬이라는 케미컬을 자꾸 보내면서 네. 스티뮬레이트 호르몬을 보내서 뭐 어디 타이로이드 호르몬을 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몸을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하이포탈라머스가. 네. 그래서 그 뇌암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 뇌암 걸린 예 저번에 27 그러셨죠. 네. 저 27 살인데 뇌암이 걸려 가지고 이제 음. 막 그 변호사가 돼 가지고 이제 음. 막 변호사가 돼서 이제 막 괜찮아요. 코र्트 가서 막 이제 자기 거 이제 practice 하려고 하고 있는데 뇌암이 걸린 걸 알게 된 어떡해. 거예요. 음. 근데 그러니까 뇌가 암이 걸리니까 이 환자가 정신이 없어요, 살아는 있는데. 어떡해. 근데 그 temperature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몸의 상태 뭐 이렇게 온도를 조절을 못 해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갑자기 뜨거워졌다 막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 하나를 다루기가 쪼끔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적정 온도를 유지를 시켜야 되고 너무 빨리 체온을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체온을 높여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몸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음. 어차피 이제 곧 이제 갈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세상에. 없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부모님들 얼마나 음 얼마나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몸의 온도 조절을 하게 하고 뭐 더우면 땀을 내고 추우면 몸을 떨게 해서 좀 이렇게 몸에 열을 내고 배고픔, 뭐 갈증 이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하고 스트레스도 조절하고 막 이런 약간 이런 피조리가요? 그게 하이포탈라머스가 아 관제색. 관제탑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그러니까 뇌하수체한테 "야 이제 이 호르몬을 내보내." 음. 명령을 하는 스타일 명령을 하는 아. 곳이에요, 관제사가. 음. 그러면 공항 관리자, 뇌하수체 피투이터리 글랜드는 네. 그 하이포탈라머스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음. 친구도 두 개를 나눠요. 앞쪽 뇌하수체가 계획을 담당하고요. 뒤쪽 음. 뇌하수체가 약간 즉각 실행을 담당해요. 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앞쪽 뇌하수체는 몸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생식 대사 같은 걸 책임져 줘요. 음. 그래서 뭐 아까 말하셨던 growth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리고 난포 자극 호르몬 같은 거. FSH. 난자와 정자를 의 생산을 돕는 거죠. 근데 FS. 얘네 두 개다른 제가 그랬죠. 앞쪽은 계획을 담당해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고 아이를 낳는 계획을 담당하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 음. 성장, 음. 생식, 대사. 지금 당장 없어도 죽지 않는 거. 음. 그리고 뒤쪽 뇌하수체에서는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담당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옥시토신. 당장 아기를 낳으려면 옥시토신이 있어야 자궁이 수축이 되거든요. 아.
그런 거. 그리고 ADH라는 향이뇨 호르몬이 있어요. ADH는 몸의 수분을 저장하고 소변 음. 배출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근데 몸의 수분 저장, 소변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 안에 소금과 물의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요. 음. 향이뇨? 이뇨가 우리 몸에서 왜 중요하냐? 맞아. 혈압을 신경. 담 혈압 신장이 혈압을 당뇨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은 신장이 망가져요. 음. 왜냐면 신장에서 많은 것들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신장이 다 굳어 버려요. 그러면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줌을 안 싸요, 투석하시는 어. 분들은 그래서. 그럼 음. 어떡해. 반토막. 투석으로 빼내는 거예요, 우리 아, 몸에 더러운 것들을. 수분이나 이런 것들도. 괴롭겠어요. 아프면 진짜. 혈압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신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음. 자, 와, 이 어려운 다시 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줘. 앞으로 그쵸. 앞에는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먼 정기적. 생활을 하는 거 장기적으로. growth 호르몬, FSH 호르몬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난포를 자극을 해서 난자 정자를 생산을 돕는 거죠. 음. 그래서 뒤쪽은 그러니까 진짜 호르몬 우리가 말만 들어도 약간 호르몬 같은 것들. 뒤에는 옥시토신 아기를 낳는 거, 수축 음. 호르몬, 자궁 수축 호르몬, 그리고 향이뇨 호르몬, 몸에 수분 저장하고 소변 배출. 제가 말한 거 한 번만 리피트 해 보세요, 네. 지은님. 음. 그러니까 하이포탈러머스가 공학으로 음. 치면은 관제탑 같은 역할이라서 이제 우리 몸에 모든 걸 네. 관할을 하면서 이제 정찰을 해요. 그러고 이제 명렬을 하면은 피투어터리가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앞쪽에 음. 있는 기관은 이제 장기적인 것이 계획이 필요한 호르몬들 예를 네. 들어서 FSH라는 그 황체 호르몬인가요? 그 임신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그거랑 그다음에 네네. GH 그로스 성장 호르몬 GH 호르몬인가요? G 그로스 호르몬 네. 그런 두 개 같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앞쪽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옥시토신 같은 이제 뭐 자궁 수축을 일으켜서 임신할 저기 아기 날 때 도와주는 그런 음. 즉각적인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것까지 기억이 나고 그 뒤에는 또 기억이 안 나. 그 뒤에 물어보셨지. 뒤에 호르몬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옥시토신까지 또 했는데 그다음 선생님이 또 뭐 중요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네네. 그 옥시토신 말면 ADH. 예, 향 맞아, 맞아. 호르몬, 이뇨 호르몬. 그게 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네. 항이뇨 작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너싱 스쿨 때 진짜 편해요. 음, 항이뇨가 계속 나오거든요. 음, 제가 이 호르몬에 대해서 쪼끔 이 글랜드에 대해서 쪼끔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러니까 왜 잘 외우실 수 있을까 제가 좀 느모닉을 생각을 해 봤는데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그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룹이요? 하나하나씩 따서 좀 외우기 쉽게 아, 제가 해피 팀 이렇게 해 봤어요. 해피 H 해피, 해피? 해피 HAPPY 팀. 네. 팀. 해피 팀은 행복한 팀은 네. 같이 일해요. 음,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해피팀의 H는 hypothalamus고요. 네. A는 음. adrenal gland. 아드레널 글랜드. 네, 그게 adrenal 뭐야? gland가 어디 있죠? 음, 뇌에 있는 것 같은데. 음. 갑상선. 우리 그때 키드니 바로 위에 있는 거 adrenal gland. 아,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모자처럼 쓰고 있는 거라고. 네, 맞아, 맞아, 맞아. 음. 오, adrenal gland. 음,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죠? 스트레스를 쌓아죠. 음, 스트레스를 쌓는 애들이 adrenal gland가. 스트레스와 그리고 싸운다고요? 예. 음, 어드레널 글랜드가 스트레스 작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음, 그리고 해피에 HA 했고요. P 자리죠. P가 pituitary.
피추어터리. 음. 얘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매니저, 공항 매니저, 관리자들. 음. 그래서 이 팀에 약간 이 해피 팀에 팀을 organize 하는 애예요. 그래서 make sure everyone doing his job 이렇게 하는 애들이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happy 중에 another P는 pancreas예요. 음. pancreas는 어디 있죠? 팬크레아스가 많이 들어봐요. 아휴, 나는 진짜 괜찮아요. 간에 있는 모르는 거 사람 아니야? 응? 간이었나요? pancreas는 네. pancreas는 네. 우리가 환자를 볼 때 말고 네. 우리 몸을 네. 할 때 리버이 이렇게 몸을 타고 이렇게 있어요. 네. 우리의 오른쪽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내 몸의 오른쪽 이렇게. 네. 근데 그 오른쪽에 리버이 이렇게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 앞쪽으로 네.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위에가 간이면 이렇게 위거든요. 이렇게 내 여기 잘 안 보이시나? 내 여기에 이렇게 간이 있으면 선생님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매 짱이에요. 어 죄송해요. 아니, 아니었는데 얼굴도 귀여우신데 좋겠다. 아, 참. 너무 똑똑하시고. 근데 간이 이렇게 저 모르겠어. 그 사진으로 찾으려면 뭐라고 쳐야 돼요? 간 바로 밑에 위고요. 네. 위 옆에 붙어 있는 게 팬크리아스예요. 아, 팬크레아스. 맞아. 네. 찾았네, 팬크레아스. 끼어 있어요, 팬크리아스가. 음. 그러니까 소장이 내려가는 부위에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뾰족하고 그 크루아상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긴 거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 요렇게. 잠깐만요. 그리고 그 위에 붙어 있는 게 스플린이에요. 프린이요? 네. 비장. 음. 그럼 또 다른 피는 팬크레아스? 이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시겠다. 잠깐 제가 가장 이해하기 편한 사진을 한 장 찾았어요. 이렇게 있다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그러니까 겹쳐서 껴있으니까 잘 모르는구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간도 거기 요즘에 아니고, 사람들이 MRI를 좀 많이 찍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 안에 뭐뭐뭐 암이 얼마나 자랐고 이런 걸 보려면 MRI를 찍어야 돼요. 그럼 얘가 간은 아니네요. 그냥 끼어 있네요. 간 아니죠. 간 네. 밑에 있죠. 아, 밑에 정확하게. 있는 거구나. 위도 음 아니고, 그 위랑 간 뒤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네. 팬크리아스에서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아, 맞다. 인슐린도 호르몬이에요. 근데 네. 그 호르몬 팬크리아스가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음. 그 인슐린 때문에 간 경화가 와요. 당 조절이 안 되시는. 혈당 조절.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혈당 조절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자꾸 당 조절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어 배가 많이 아파요. 그 부위 자체가 다 끼어 있어서 그 근처가 다 경화가 많이 오죠. 간도 엔자임이 거기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음. 효소들이 망가지면서 많은 그 주변 장기들한테 많은 그런 상황이 오죠. 그래서 배도 많이 음. 아파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 그리고 타이로이드. 해피 할 때 Y는 없어요. Y는 왜 없을까? Y는 네.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Y는. 그래서 Y는 못 찾았고 네. 그다음에 해피 팀 할 때 그 T. T가 타이로이드예요. 네. 타이로이드는 약간 러너 같은 느낌이에요, 러너. 네. 러너.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달리기 음 선수. 뭔가 달리기 선수라고 하는 병원에서 러너 이러면은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뭐 필요해." 그러면은 주르륵 달려가서 뭐 가지고 오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러너들이에요. 아. 러너는 어 러너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빨리 뛸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타이로이는 스피드 세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음. 우리 몸이나 장기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빨리 소화시키고 빨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빨리 잠을 자고 그러니까 그런 빨리 스피드 같은 거를 막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대사작용이죠, 한마디로. 음. 그래서 타이로이드 이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맨날 졸리지? 왜 이렇게 막 전데요? 어 그래서 보통 갑상선 검사를 많이 하러 가잖아요. 갑상선 갑상선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음. 근데 평상시에 아픈 거는 없거든요. 그렇게 피곤한 거 빼고는. 근데 또 스트레스 조절이 제대로 안 되시거나 그러니까 음. 피곤한 데는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잠을 제때 못 자신다든가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네, 맞아. 그중에 딱 하나가 타이로이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음. 타이로이드 검사를 많이 하죠.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워낙 타이로이드가 약해요.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왜 그러지? 스파게티. 그래서 타이로이드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음. 어 거기까지 그러고 그거 말고는 여기 엔도크린에선 제가 짚어 드릴 게 없고요. 네. 어 자 오줌이 나오는 이게 그 파트별로 우리 콩팥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한번 그 네. 나오는 선생님 방향 이렇게 근데 얘기해 볼까요? 해피팀에서 A랑 M 팀은 안 했지 않아요? T랑 E에 A. 네. 팀에 그 TEAM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피 팀에 아. 그냥 해피에 까지만. HAPP 하고 T까지만. 그걸 이렇게 외우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구나. 네네네.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뭐 하시랬죠? 신장이요? 네. 그 소변이 나오는 음. 방향? 뭐 약간 그 올겐 시스템의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콩팥에서 먼저 소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음.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렇게 잠깐만요. 순서대로 영어로. 그러니까는 심장에 음. 영어로. 심장에 무슨 순서요?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는 순서, 오줌이 아. 만들어져서 나오는 순서. 음. 일단은 신장에서 요관을 통해서 키드니, 그다음에 유레터, 네. 네. 요관, 그다음 블레이더, 방광, 유레 네. 유레트라, 요도. 이거는 이제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도 그래도 한국말 영어 그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네 개 순서면 되나요? 키드니, 유레터, 블레더, 유레트라. 음. 음. 키드니, 네. 유레터, 유레터, 유레트라. 유레트라. 음. 유레트라. 이런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좀 쉽게 이게 안 헷갈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어 저 지금 메모하면서 듣고 있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해피팀. 유레트라는요. 요 도구요. 음. 유레터는 요 관이에요. 그래서 요도 뜨라는 출구 같은 거고요. 음. 어 음. 요 관은 오줌이 나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콩팥에서 만들어서 소변이 내려갔다가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에 있다가 저장하는 탱크 같은 거예요. 방광에서는 그 이상 이하 역할도 안 해요. 음. 소변을 저장하는 방법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도로 가는 거죠. 음. 요도가 뜨라. 예. 그랬더라. 근데 예. 이게 헷갈리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뭔가 만들어 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예, 만들어 주세요. 헷갈릴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 볼까요? 네. 콩팥, 키드니,
네. 유래를 네. 블레이더 유레트라. 네. 아니요. 블레더 안 했어요. 키드니 유레터 블레이더 예, 유레트라. 네, 맞아요. 음, 네, 맞아요. 이것도 외워야 되니까. 어, 네, 맞아요. 근데 유레럴스예요. 네. 요거는 두 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유레럴이라고 안 하고 유레럴스라고 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안 만들어도 네. 뭔가 찍으실 때 네. 두 개가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끝에 두 개가 있는 게 먼저 오고 그다음에 방광, 그다음에 하나. 출구는 딱 하나예요. 요도는 딱 음, 하나잖아요. 그래서 출구는 하나, 두 줄 길이, 두 개의 파이프가 하나로 만나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킷니에서 나와서 두 줄로 왔다가 방광에서 만났다가 하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줄.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게 키드니는 두 개니까 줄이 두 개일 수밖에 없어. 네. 줄이 두 음. 개에서 하나로 만나진다. 그래서 유레럴은 유레럴스예요. 보통 스펠링 할 때. 유레럴스. 네, 유레럴스. 유레럴스. 오케이. 잊어버리지 않겠죠? 유레럴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유레럴스 먼저 그다음에 딱 하나로 내려오는 유레트라 하나. 오케이.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nervous system. 자, electrical signal이 있어야 전기 반응이 있어야 우리 몸이 이제 액션에 취하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뉴런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숙제 내려졌죠? 이거 이 뉴런이요? nervous 뭐냐면 뉴런의 구조와 네. 잠깐만요. 뉴런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복습하는 것이 숙제고 그다음에 네, 구조와 구조가 역할. 네. 구조와 역할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해요. 완전 진짜 제가 여기저기 뭘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 큰일이다. 원래 근데 간호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포체, 그쵸? 음. 셀바디, 그다음 축삭, 액선, 그다음에 네. 수상돌기, 덴드리어츠. 네. 이런 세 음. 가지 구호 구조로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가 머리고 뭐가 꼬리예요? 이것도 그림 안 보겠네. 어디가 아, 머리냐면 축삭. 축삭? 축삭이 머리, 예, 수상돌기가 꼬리, 그다음 바디는 세포체. 아니, 영어로 말해 주셨어요. 아니, 죄송해요. 셀 바디는 중앙, 액슨이 이제 머리, 왜냐면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네. 덴드레츠가 이제 수신하는 거니까 끝에 꼬리 맞나요? 음. 왠지 몰랐어. 제가 뉴론 사진을 하나 보내 드릴게요. 뉴론은 네. 어 우리의 전기 신호 전달 시스템이에요. 약간 여행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제가 사진을 먼저 보내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약간 택배 배달 과정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존 택배를 하시나요? 혹시 아마존 저 쓰세요? 아마존 완전 써요. 그쵸. 아마존에서 이제 택배 배달 과정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옛날에는 콜센터가 있었잖아요. 고객이 주문 받는. 네. 근데 그게 약간 아마존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덴드라이트가 약간 아마존 메인 주문 받는 콜센터예요. 음, 그리고 보시면 그 셀바디 보이세요? 제가 음, 보내준 사진에? 네. 잘 보여요. 네. 셀바디가 자 덴드라이트가 그 머리처럼 생긴 위에 머리처럼 생긴 거고 그 덴드라이트 안에 셀바디가 있고 뉴클리어스가 있어요. 이게 콜센터 본부예요. 음, 그 본부에서 이제 얘네들을
어디 버지니아로 보낼지 조지아로 보낼지 그거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트럭이 엑선이에요, 엑선. 여기 그 엑선 보이시죠? 네. 네. 그 노란 거 말고. 엑선 그 기다란 거. 그 아, 기다란 노란 거 말고요? 노란 거 말고. 음. 축이 그 약간 초록색 어 긴 거. 약간 택배를 그러니까 신호죠. 여기서는 이제 신호인데 그러니까 어 전기 신호인데 여기서는 이제 택배 트럭이 그 택배를 가지고 고속도로로 운송하는 엑선이에요. 거기 고속도로. 음. 그러고 그 노란 색깔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음. 신호가 빠르게 가도록 트럭을 보호하는 고속도로 차선 같은 거예요. 혹시 버지니아엔 그런 게 있나요? 그 음. 택배 아니고 트럭 전용 차선 같은 거? 고속도로에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그 노란 게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분 있잖아요. 음. 그게 빠르게 가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마일린 시트가. 마일린 초라고 음. 하는데 약간 축삭을 감싸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가 추울 때 겨울옷 입은 것처럼 신호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싸져 있고. 그래서 신호가 어디론가 가지 않도록 부분 이제 마일린 시트가 고장이 나거나 상처에 데미지가 있으면 신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호가 느리다든가 신호가 뭐 오다가 새서 안 온다든가. 그래서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뭐 파킨슨 병이라든가 뭐 이 치매라든가 이게 이 마일린 시트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이해되셨고 엑선 터미널이 그 끝에 우리가 보이는 그 꼬마 꼬리 제일 끝에 꼬리 이 터미널이 이제 택배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택배가 이제 퍼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전달이 되는 걸 스냅스라고 하죠. 보통. 거기 그 끝에 부분 연결되는 거. 어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것도? 조그마한 애가 참 굉장히 뭐가 많네요. 그니까. 네. 옛날에 배운 것도 같은데 영어로 하니까 또 생소하네요. 신호를 이게 또 다른 뉴런한테 줄 수도 있고 이 신호를 아니면 근육세포한테 줄 수도 있고 약간 그거를 어딘가 찰싹하고 붙여서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문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화학 신호로 바꿔서 그 끝에서 전기가 화학 신호로 바꿔서 전달해요. 그거에 맞게.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어 애들은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봐요, 대부분? 뭘 물어봐요? 대부분 그 부위를 찍어서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 뭐냐 이렇게요? 네. 네. 그럼 이런 거 그냥 보고 많이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방금 말장난으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비유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DC.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느 쪽에서 그 뉴런의 어떤 파트가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냐. 아. responsible for receiving signals. 이러면 음.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액션 터미널. 어디였죠? 액션 터미널이요. 액션 엑슨 터미널. 다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건 주는 거고. dendrites. 덴드리아츠죠. 그거 진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어. 약간 안테나 역할을 해 주는 거니까 안테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약간 우리가 택배 콜센터로 생각하는 것처럼 콜센터에서 받잖아요. 주진 않잖아, 네. 오더를. 맞아요. 기능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네. 오케이. 아니면 마일린 시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 결국엔 다 그러면 네. 나의 시스템. 마일린 시스는 액선을 인슐레이트 해 주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그리고 electrical signal transmission을 speed up 시켜 주잖아요. speed up.
마일린 시스가 없으면 미끄러지지를 못해. 턱턱턱턱 막혀요, 시그널이. 아, 그 노란 색깔. 그래서 마일린 시스가 없으면 '나는 약간 치매 걸린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 미끄러지듯이 신호 전달이 안 돼서 느려요. 뭐든지 느리고 못 알아, 못 알아 이런 거요? 까먹고 어. 약간 잠바 입는 것도 까먹고 그러니까 보호를 못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심하다. 음. 그리고 과정 중심의 응용을 하면 어 만약에 액선이 우리 여기 그 뉴런 중에 액선이 어디죠? 고속도로 그 네. 마일린 색 색깔. 시스가 갖고 있는 그 축삭이죠. 그 마일린 시스가 아니 액슨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electric impulse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렉트릭 임퍼스가 안 된다? 그냥 아무 기능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어 이거 들어야지.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 문제에 대해서 있는 게 있어서 과정 이해 문제에서는 만약에 액선이 문제가 되면 시그널이 그 다른 데로 전달하는 그 마지막 터미널에 못 가니까 음. 어 그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 하거나 액션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전달을 못 하거나 느리게 전달이 되거나 아마 하겠죠. 그 네. 마일린 시스에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게. 네. 어 치매랑 진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쪼끔 들어요. 아니면 파킨슨이 음. 아니면 식물인간? 그 혹시 네. 그 멀티플 스클로시스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거는 쪼끔 좀 미국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MS라고 해서 네. 한국말로는 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음.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서 이게 그 이제 뇌나 척수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가 에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인데 이 사람들은 약간 계속 어딘가 이렇게 다 약간 흉터 형식으로 몸이 변해요. 음. 그래서 되게 몸을 못 움직인다든가 음. 그래서 이거 보내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데미지를 입잖아요. 마일린 시스가 데미지를 입으면 마일린 시스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액선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사진 같나요? 네. 정상 비율인 수준. 그래서 뭐 똥도 제대로 못 싸고 음. 손도 떨리고 성기능 장애도 오고 시신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거의 반신마비예요. 사지마비가 와요. 식물 인간 상태네. 근데 또 가만히 앉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음 유럽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그래서 뭐 이렇게 결국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뭐 심장이 멈추더라고요. 뭐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사람인가요? 휠체어에만 앉아 있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신경장애인데 신경이 근육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 신경이 이렇게 퍼뜨려 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네. 또 깊이 있게 갔어. 실생활에서 응용을 해 볼게요. 네. 뜨거운
냄비를 만졌어요, 라면을 끓이다가. 어떤 이 what part of nervous system이 이런 뜨거우니까 손을 떼야 한다는 이 운동 이것도 electric signal이죠. 이게 nervous system이 "하지 마. 손을 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손을 떼게 하는 걸까요? What part of the nervous system? 음. 제가 드릴게요. What part of nervous system when you accidentally touch a hot stove, what part of the nervous system process the reflex actions to pull your hands away? 음. Number one, dendrites. 우리 아까 배운 거 뭐지? 그 안테나처럼 생긴 거. spinal cord. 여기 우리 그 척수. 척수에 brain, axon terminal. 액션 터미널인가? 리플렉스 리액션이죠, 이게. 우리가 만졌는데 아, 리플렉스 리액션이 됐으니까 우리의 되게 음 헷갈리구나. 네. 네. 액션 터미널. 만져 이 엑슨 손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하트 막 이렇게. 그 맞아요? 액션 터미널이? 아니에요. 정답은 스파이널 코드. 아, 스파이널 코드는 그 약간 반사작용 같은 거를 아, 담당을 해요. 신속한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서 바로 그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루어져요. 음, 그게 뜨거운 거 만질 때, 발이 날카로운 거 밟을 때 이럴 때는 그 스파이널 코드에서 바로 척수가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척수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음, 척수. 그래서 이 스파이널 코드 안에는 그 반사궁이라는 게 있어서 반사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막 뉴런이 어디를 타고 가고 이것도 빠르지만 더 빨리 이 뇌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뇌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 근데 내가 손은 뗐지만 되게 웃긴 게 즉각적으로 개입은 안 하지만 뇌가 나중에 정보를 받아요. "아이 뜨거웠다." 이렇게. 너무 헷갈리네. 웃기죠? "아 뜨거워. 빼야 돼." 이게 아니고 네. 내가 내 척수에서 바로 알고 떼고 네. '아 뜨거웠다.' 이렇게 어, 한대요. 신기하네요. 사실 너무 신기하죠? 음, 그래서 왜 그 음, 뇌가 잘린 네. 자기가 뭘 잡은 거야. 근데 그게 자기 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약간 아, 그래서 어머, 본능이 걔네들은 뇌에 없고 여기 네. 스파이널 코드에 있다. 뭐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척수가 없으면 어쨌든 반사작용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척수가 우리 음, 뇌랑 몸을 다 연결하잖아요. 네. 그냥 모든 진짜. 감각 문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플렉스 안에는 가장 빨리 리플렉스라는 걸 생각하면 '가장 빨리 리액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파이널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끊어지면 아무 감각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끊어지면 반사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도 죽일 때 뒤부터 자르나 모르겠다. 아 등부터 잘라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닭 같은 거 잡을 때 그런 것 어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오케이. 찾아볼게요. 그리고 말고 우리가 내가 노래 만들어 오시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죠? 아, 그게 노래 그거예요. 어디 갔지? 저기 호르몬으로 하는 건데. 이상하게 뭐였지?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음. 괜찮아요. 어디다 썼 그러면 넘어가서 그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테스토스테론으로 한 번 더 해오실 수 있어요? 그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안에서 호르몬으로. 선생님이면 노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하려니까. 글쎄요, 뭐 가사를 우선 만드시고 좋아하시는 흥거리실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에스트로겐 뭐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 이러면 뭐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은 뭐 남자는 밑으로 내려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코러스 만들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거기 안에 가사 안에 그 좀 짧게 뭐 에스트로겐은 뭐 prepping eggs for every day 뭐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뭐 또 후렴, 뭐 에스트로겐 이렇게 뭐 그런 거요? 뭔지 알겠어. 네. Hooray! 이해가 뭐 이런 거.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네네네. 이런 거. 근데 이게 꽤 어려워요. 그래. 어렵네요. 어려웠어. 음. 맨날 그 장애랑 노래를 핑글 불러서. 핑글로 하셔도 되긴 하죠. 근데 뭐 그게 트윙클 트윙클이 쪼끔 느리니까 뭐 estrogen is here to stay, prepping eggs for every day. Building line and keep us strong.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천천히 뭐 하나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한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어쩐지. 그렇게 하면 한글로 했어요. 만약에 한글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때 하라는 게 이거였거든요. 뭐 내분비계에 대해서 내분비계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 생십샘, 췌장 이렇게 5가지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뭐 성장 그중에 뇌하수체에는 성장 호르몬, TSH, 항이뇨 호르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문장씩만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너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쉽게 그냥 하시는데 여기에 결국엔 결국엔 이거의 목적이 지은님이 이걸로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목적을 다 이해하는 거에 있으니깐요. 그래서 이거 호르몬에 대해서도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를 하나 지금 한번 불러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네네네. 네. 근데 한글로 했어요, 제가. 음. 뇌하수체, 피투이터리 글랜드 호르몬이 참 많아요. 성장 호르몬, 키를 키워, TSH, 갑상선 자극, 잘하셨어요. 물을 저장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냥? 근데 네. 영어로 해야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하시면 돼요. 네. 음.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셨어요. 하면 진짜 이게 기억에 많이 남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막 흥얼거릴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좋아요. 노래 만들어서 차 안에서 틀어 놔야 되겠어요. 네. 그것도 좋죠. 너무 집에서 차 안에서 틀어 놓을 게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피드백 메커니즘도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 저번 주에 한 게. 빠르게 한 게. 피드백 저거요? 그다음에 그거 신장의 기본 단위 잠깐만요. 숙제가 맞아요. 신장의 기본 단위. 네. 그거랑 피드백 메커니즘까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생식 호르몬, 그다음에 면역의 3차 방어 체계. 맞아요. 그것도 했네요. 저희 기억 못한 걸 기억하셨어요. 아니 저 감사해요. 왜냐면 막 찾아가지고 항상성과 피드백 그렇게 했어요. 7가지. 지금 맞아요. 뉴로는 했고 근육도 했고 음. 그다음에 내분비계 했고
신장도 우리가 했고요. 네. 생식 호르몬도 뭐 선생님이 해 주셨고 음흠. 그 면역계랑 항상성만 짚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음. 면역계는 제가 항체 T세포예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네. 면역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다시 있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할게요. 면역계에 대해서 이해를 한 정도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선생님. 일단은 음. 저는 면역계 하면은 백혈구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이제 잡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남들 다 항체 뭐 이런 거. 만약에 우리 몸에 좀 자극적인 걸로 갈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 이 사람이 에이즈가 있었던 거예요. 에이즈는 어떻게 그러니까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또 내가 다 넣어야 돼서 쪼끔 힘들긴 한데 약간 에이즈는 약간 면역 결핍 증후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바이러스 이름은 HIV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의 이름이 에이즈예요. 네. 폐렴 발생하신다 그랬어요. 맞아요. HIV 감염되면 실제 면역 체계가 점점 약해지다가 각종 감염, 질병 이런 거 다 걸리다가 나중에 죽어요. 근데 HIV가 바이러스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병은 "난 HIV야." 그럼 병이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고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거지 HIV라고 해서 다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체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게 CD4 플러스 T세포거든요. 그게 걔네들이 면역 세포들이에요. CD 적으시면 좋아요. CD4 그리고 T세포. 근데 CD4라는 거는 CD T세포는 CD4 플러스 T세포 두 개가 면역 세포예요. 그러니까는 C 알파벳 C 그다음에 D D 그다음 as dog, 4 as number 4. 네, 오케이, 알았어요. CD4 그다음 T세포 이게 방어 항체 세포라는 거죠? 면역 세포 T세포가 면역 세포고 CD4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T세포가 면역 세포인데 면역 체계를 담당해요, 이 두 개는. 근데 두 개를 공격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HIV라고 해서 얘네들이 뭐 우리 몸을 막 이렇게 감기처럼 갑자기 막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면역 세포들을 공격을 하고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증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지죠, HIV 있는 사람들은. 근데 HIV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약해진 상황이 되면 그러다가 이제 opportunistic infection이라고 해서 기회 감염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암이나 뭐만 이렇게 노출되면 다 그거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막 rare하게 감염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도 우리는 어떤 뭐 면역 체계 어떤 거를 이렇게 만지고 코로 닦고 먹는다고 해서 감염에 걸리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대부분 어떤 특정한 폐렴에 걸려서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이 바이러스 폐렴은 보통 잘 안 걸리는데 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HIV 검사예요.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가요?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병이 걸려서 와요. 근데 HIV 아니면 딱 특히 걸리지 않을 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이 알아서 그 T세포가 알아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T세포가 없으니까 걸린 거지. 그 그러니까 병에. HIV가 다 에이즈는 아닌데
이제 그쵸. HIV가 이제 약을 안 백혈병. 먹거나 관리를 안 해서 에이즈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리면 이 사람을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HIV 바이러스 검사를 해요, 우리가. 그럼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성접촉이나 아니면 구강 이런 걸 통해서 오나요? 고강은 절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 직접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사바늘 공유한다든가. 음. 성접촉이 될 수 있죠, 감염된 사람이랑. 음. 그리고 아기를 낳는 거. 감염된 임산부가 아이를 이제 수술 아니고 이제 밑으로 그냥 자연분만을 했는데 이제 아이에게로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혈액 이식 같은 거 있죠? 음. 감염된 혈액이나 장기를 받을 때. 근데 음. 보통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죠. 요즘 미국에서는 이미 다 그거를 다 구분을 시키고 다 아닌 걸 확인을 하고 가죠. 그러니까 HIV 검사를 먼저 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잠시만요. 네. 말씀. Hello? 어. 오케이. 내일도 못 닫는다고 학교. 아. 선생님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요. 신드롬. 네네. 걔네 미나 엄마가 걸린 병이 이거거든요. 지난번에 저도 물어봤는데 이것도 그 HIV가 없는 거예요. HIV 때문에.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아. 어. 이거는 어 이거는 포스틱 신드롬 이거는 거의 암일걸요? 아. 그러면 어. 저가 뭐 감염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 안에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어 백혈구, 적혈구의 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양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뭐 적혈구가 더 만들어지고 백혈구가 덜 만들어지면 백혈구가 더 만들어지면은 백혈구 안에 우리가 말한 T셀이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인펙션을 방어를 못 하죠. 그러니까 백혈병처럼. 음. 음.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티즈를 하는 거에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네. 어 이번 시험에 어떤 식으로 물어보나? 그러니까 이게 왜 에이즈가 쪼끔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HIV, 에이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스킨은요, 우리 1차 방어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 보호를 하는데 우리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질 나는 그게 굉장히 잘 안 찢어지고 잘 안 이게 그걸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대요. 음. 그런 wears and tears 막 찢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왜 게이들은 음. 항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문은 사실 내보내고 똥 싸고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지 사실 그런 성접촉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잘 찢어져요. 어우 끔찍해. 엄청 찢어져요. 끔찍하죠. 근데 그걸 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 체계의 주요 요소는 피부에 있어요. 음. 근데 에이즈 걸린 사람이 그 항문 성접촉에 의해서 그럼 피부가 되게 잘 찢어져서 근데 그게 찢어지면서 근데 만약에 HIV 걸린 사람이 거기다 사정을 하잖아요. 그럼 물리적 장벽이 없어져 1차 방어선이 물리적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HIV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100% 이거 음. 내가 갔어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음. 왜냐면 찢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찢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 1차 방어선으로는 피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음. 피부가 우리가 보이는 이 피부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 vaginal 피부도 있고 우리 anal 안에 있는 똥꼬 안에 있는 것도 다 피부예요, 장벽이니까. 음. 이제 그럼 그 안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면역 체계의 주요 요소 중에 피부도 있지만 하나 더 들어가면 백혈구가 있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 담당하시는 아이가 이제 백혈구가 모자란다면 이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예민할 수 있죠. 그런 음. 외부로부터 오는 그 바이러스가. 음. 근데 특히 T셀, T셀이 면역 반응을 조율하고 어떤 더러운 병원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음. 그런 것들을 들어오면 공격을 하도록 다른 면역 세포들을 되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T셀이. 이해되셨어요? 네. T셀이 있고 그러니까 백혈구의 종류예요. 백혈구의 종류 중에 T셀이 있고 백혈구의 종류 중에 B셀이 있어요, 또 B. 음. 얘네들은 이제 T셀이 싸우고 나면 그 나머지 만든 거를 싸우고 나면 그 싸운 걸 기억을 해서 B셀은 항체를 생성을 하죠. 음. 네. 특정 병원체를 어떻게 싸우는지 기억을 해요, B셀은. 음. 그러니까 T셀은 싸우니까 몸 안에 싸우고 나면 어떤 반응이 이게 뭔가 우리 몸하고 막 몸살 기운이 있어. 이거는 이제 내가 뭔가 쪼끔 어 나 한 번도 걸려 보지 않은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 되게 아프잖아요. 우리 몸 안에 T셀이 면역 반응을 세게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코로나 한 번 걸렸고 두 번째 걸렸을 땐 좀 덜 아파요. 음. 그럼 B셀이 음. 이미 항체를 생성하고 기억을 해서 T셀한테 "야 이거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 이러니까 굳이 내 몸이 아프지 않은 거야 그만큼. 음. 아 그게 상처가 이렇게 아니네. 이제 저희가 벌써 3 개나 얘기했죠? 네. 피부 그리고 백혈구 종류인 T랑 B. 음. 그쵸? 네. 면역 세포. 그리고 림프가 있어요, 림프. 음. 얘네는 약간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줌마들 "야 림프를 뚫어야 돼." 막 음. 이러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사차예요 그럼? 사차 방어? 어? 그건 사차 방어예요? 링크. 림프는 감염 방지, 아. 면역 세포 활성화 아.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필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3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음. 한다면.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팽크리아스 끝에 제가 스플린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비장. 네. 꽃갈무새. 그게 걔네들이 면역 세포를 저장을 해 줘요, 잘. 음. 감염 세포도 제거하고. 음. 그래서 총 우리가 몇 개 얘기했죠? 5 개. 5개 얘기했죠? 피부 점막, 음 피부 점막 그리고 끝이 그다음에 백혈구 그다음에 백혈구 안에 T랑 B. 예. B는 기억해요. T는 싸워요. 예. 그죠? 그리고 림프, 감염을 탐지하고 활성화해요. 그래서 필터예요, 약간. 음. 면역 세포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야 뭐 야 이제 나가서 싸워."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가 비장. 음. 음.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음. 뭐 미국에서는 HIV가 은근 성적적보다 그 바늘을 자꾸 쉐어해 가지고 많이 생긴다고 바늘 하더라고요. 주사 바늘이요? 주사 바늘. 누가 썼던 주사 바늘. 병원에서는 아닐 거고 뭐 마약하는 사람들 그런 그쵸, 그쵸. 길거리에서 마약하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결국엔 피부는 방패 같은 거고 침투를 못하게 하는 거. 음. 그리고 백혈구는 약간 들어온 음. 병원체가 이제 감염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역할을 하는 거 음. 군대. 군대예요. 약간 T가 사령관 느낌이고 B가 약간 B셀이 무기 제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시죠? 무찔러야 돼, 이 네. 병원체를. 예. 근데 만약에 병원체가 이제 림프액을 통해 여기저기 몸으로 가려고 해요. 음. 그러면 이 림프가 모든 피에 필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걸러내요. 약간 쓰레기통 같은 거예요, 더러운 거. 감염을 탐지시키는. 그래서 약간 우리 공항에서 시큐리티 검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걸러내서 더러운 거는 거기로 빠지고, 아니 우리 가방 다 검사해서 막 못 가져갈 거 못 음. 가져가게 하잖아요. 그게 네. 림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러면 비장, 스플린은 약간 림프가 만약에 쓰레기통이었으면 비장은 약간 청소부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비장하게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백혈구도 비장의 창고 역할로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뭐 문제로는 뭐 퀴즈에서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 물어봐요? 걔네가 하는 역할을 아. 많이 물어보죠. T세포는 뭔가 이런 거. 그러면 이제 T세포는 아니 쪼끔 더 스페시픽할 수도 있어요. 기초 구조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뮨 시스템의 정말 쉽게로는 "What's the primary role of skin in the immune system?" 이런 뭘까요? 피부, 어? 피부 점막. 근데 이게 아니 피부 점막이 가장 primary로 하는 거. 차단이요. 병원체 차단? 맞아요? 쟤를 physical barrier로 차단하죠. 네. pathogens. 네. pathogens가 나쁜 병원체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음. pathogens. 음. 그리고 어떤 임뮨셀이 엔티바디를 만드나. 음. 엔티바디? 아, 음. 백혈구요? 아니요, 아니요. 백혈구 중에 어떤 T 셀이 엔티바디. T세포요? 엔티바디가 항체예요, 엔티바디. 음. 엔티가 안티팬 이러잖아요. 음. 싫어하다. 네. 그 몸을 싫어하다. 내 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러운 음. 바이러스 몸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antibodies. 음. 항체. 항체를 만드는 게 T셀이 싸우는 거고 B셀이 항체를 만든다 했잖아요, 기억하고. B셀. D B셀. 그렇죠. B요? 그럼 이런 보호할 때 B요? B 할 때 보이 할 때 B. 오케이. B셀. 음. 네. 오늘 배운 네. 것도 정리해 봐야지. 그쵸, 그쵸. 음. 그러면 매칭 같은 게 나오면 음. 림프, 스플린, 스킨, 화이트 블러드 셀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하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매칭이 있으면. 다양하게 나오네요. 뭐 이건 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 이렇게요? 음음음. 음. 자, 네. 면역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어딘가 공사를 하다가 손을 빈 거예요. 네. 이제 그랬더니 거기가 빨개지고 붓고 뜨거워요. 더러운 칼에 비었어요. 음. 그러면 우리의 면역 체계, 이뮨 시스템이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반응한 거를 어떤 거라고 할까요? 어떤 거부터 반응을 할까요? 면역 체계에서요? 네. 일단은 피부 점막에서 보호를 못 했잖아. 피부가 이렇게 까졌고 이미 이제 바이러스가 아, 들어왔어요, 제 스킨. 백혈구가 일단은 그 무슨 뭐가 들어왔는지 아니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제가 보내 놓은 거 한번 읽어 보세요. 네. A patient suffers 이거요? From a cut 네 네. on their 네. arm that becomes red, swollen, and warm. What is the immune system's first response in this situation? 그러니까는 지금 환자가 고생을 하고 있다. 그 팔이 저기 커팅돼 가지고 그래서 음. 빨갛게 붓고 뜨겁고 뭐 어쩌고 하는데 response situation. 이뮨 시스템 중 첫 번째 반응은요. 액티베이션 화이트. 일단 B는 아니고 C일 A도 아니고 B도 C일 것 아니고. 같은데요, C? 맞아요, 맞아요.
자, inflammatory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염증 반응을 먼저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뜨겁고 붓고 빨개지고 이게 다 염증 반응이죠. 네. 그럼 만약 그다음은 뭘까요? 주님? 그다음이요. 염증 반응 후로는 이제 A 엔티바디를 먼저 만들어요? B요. Activation white blood cells to destroy 그렇죠. 패소진을 이제 백혈구가 이제 염증 반응 후에 백혈구가 활성화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D, 그다음에 A. 그다음에 D, 땡. A. 3단계는 항체를 그러니까 3단계는 이게 죽이고 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B셀이 나와서 엔티바디를 만들어요. T셀이 죽이고 B셀이 그걸 기억하고 이제 항체를 만들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더 다음에 쉽게 나중에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D relays of antigens to mark the 땡. 그래요? 릴리스 엔티젠 그거 있죠? 네. 그거는 이 본문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엔티젠은 항원이에요. 항원이라서 그거는 병원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티즌이요? 엔티젠은 항원이라고 해서 병원체 그 자체예요. 그럼 그다음은 뭐 찍을까요? 치료하는 거? T셀 T 뭐지? 아니 이제 없어요. 이제 끝났지. 끝나. 이제 끝났어요. 1단계는 inflammatory response. 2단계는 그 B, activate white blood cells to destroy the pathogens. 3단계가 products of antibodies. 그리고 끝났어요. 왜냐면 release of antigens to mark the pathogens 이거는 2단계는 병원체 자체에 포함된 항원의 의존을 그러니까 면역 반응으로 간주되지도 않아요, 이게. 오케이. 그냥 필요 없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스플린이 약간 청소부 같은 거라고 했는데 청소부가 만약에 없어지면 which of the following immune functions will be most affected? 청소부가 없어지면 D죠, D. T셀이 청소부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 T셀은 white blood cell인데. 스플린이 췌장에서 뭐더라 안티바디를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B인가요? 가장 근접한 게 뭘까요? B? B 맞아요. 맞아요. 찍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림프가 하는 일이었지 않나? 필터하는 거니까. 그런데 스플린도 그 역할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건 필터링이 맞아요. 자, HIV 관련 문제 내드릴게요. HIV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In a person with HIV, which cells are 제가 말해드려서 알 거예요. 이제 이건 벌써. B인 것 같은데 B. 맞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문제 선생님이 지금 내신 거예요? 되게 천재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제가. 어, 제가 그 퀴즐렛 이런 거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 더. Vaccine works by simulating part of immune system. 백신은 일단 C는 아니고 innate, adaptive. B 같은데요. 어답팁 맞아요. 어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백신은 항체를 죽은 항체를 우리 몸이 기억을 해서 만약에 그게 살아있는 게 들어왔을 때 죽은 걸 줘서 몸이 싸우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게끔. 왜냐면 T가 있어야
싸운 걸 바탕으로 B가 기억한다 했잖아요. 음. 근데 죽은 걸 줘 버리면 B만 기억하고 T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몸 안에서 염증 반응 자체가 뭐 싸워서 몸이 아프다 했잖아요, T가 싸우고 나면. 그게 없는 거야, 음. 잔여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나 백신 안 맞을래. 백신 맞으면 아파."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뭐 약간의 몸살 쪼끔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백신을 맞으면 아프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라이브 백신, 살아있는 백신 줬을 때만. 보통 대개 우리가 맞는 플루 백신은 죽어 있어요. 음. 선생님 B셀이 이거 방법 좋은 것 같은 게 선생님이 숙제를 미리 주셔 가지고 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역에 수업을 네네.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거 찝어 주시고 그리고 문제 푸니까는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많이 나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요. 뭐 이렇게 오늘 배운 것도 간단하게 그 알처 이런 데서 문제를 무작위 아니고 이번에 관련된 거 해 주시면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런 식으로. 알처를 우리가 아직 결제를 안 네, 했잖아요. 제가 제가 일부 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어 더 드릴게요. 해 가지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항상성이 하나 남았어요. 그 마지막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항상 됐는데. 네. 네 맞아요. 그렇네요. 네. 항상성. 항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읊었는데 네. 기억하신 게 있나요? 항상성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거라고 이제 일단 얘기하셨고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혈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항상성의 예를 들어 보라 그러셔 가지고 저는 체온 얘기인데 이제 선생님은 혈당, 즉 혈당이 인슐린 왜냐면 살찌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네. 탄수화물 뭐 그 인슐린 분비 뭐 그게 또 항상성의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 두 가지 선생님이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알아오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examples. 그래 가지고 뭐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또 기억나는 게 보통 인슐린은 대부분 인슐린은 네거티브인가요? 포지티브인가요? 네, 그때 그 질문 똑같이 하셨어요. 네거티브라 그래서 선생님이 맞았다고. 네거티브. 그쵸? 포지티브는 뭐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포지티브는 제가 자궁 수축? 아까 왜 옥시토신 그거 아니에요? 옥시전. 그쵸. 음. 근데 그걸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음. 내가 뭔가 아파. 어디가 배가 자궁이 수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더 수축하게 만드는 게 포지티브 피드백이죠. 네. 네거티브 피드백은 밖에가 더워. 그러면 음. 몸이 뜨거워져요. 그럼 네. 그거를 다시 식단.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음. 쿨다운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반대로 작용하게 시소처럼. 음. 근데 더 가게 만드는 게 인제 그 미끄럼틀 떨어지듯이 그냥 계속 더 떨어지는 거예요. 높을수록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울수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떨어지게끔 무게를 더한다든가 뭐 더 높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음. 저 한마디로 더더더더더. 그게 포지티브. 더더더더더. 음. 네거티브는 무슨 상황이 오면은 그 반대로 갈 수 있게끔. 음. 근데 그 옥시토신이 거의 대부분 오는 example이 보통 그걸로 많이 와요. 음. 음. 주옥같네 오케이. 주옥같아. 그러면 그죠. 이제 10분 남은 동안 선생님 다음에 저한테 또 네. 과제로 주실 거라든지 다음 수업 진행하실 때 제가 뭐 해야 될 오케이. 거 있을까요? 네. 있죠. 네. 궁금해요. 저희가 사이언스 안에서 scientific reasoning은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제가 네. 그거를 쪼끔 네.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 자 유닛 measurement에 대해서 쪼끔 외우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그 기본 측정 도구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학 실험을 할 때 적으세요. 이제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어 자 길이를 잴 때는 뭘로 재죠? 아. 길이 잴 때는 미터법에 의거해서 줄자로 재죠. 줄자로 재죠. 미터 스틱으로.
자, 1m가 몇 cm인지 확인해 주세요. 아, 그거. 이거 1m 적으시고 100cm죠. 그리고 물은 제가 그냥 해 오시면 돼요, 숙제. 네. 물은 유리잔으로 재죠. 그쵸? 그 눈금이 되어 있는 유리잔. 네. 눈에 비컵. 안에가 아, 액체가 보여야 실린더요. 되죠. 네. 네, 실린더 맞아요. GC. 자, 용량은 우리가 보통 cc나 뭐 graduated cylinder 안에 있는 거기 그 몇 밀리리터 이렇게 하죠. 네. 그 우리가 몇 밀리터가 리터가 몇 밀리리터인지는 우리가 이미 아니까 이거는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무게는 저울로 재죠. 네. 열은 온도계로 재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걸로 측정 도구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물의 부피를 측정하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라는 문제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물이 넘치는 거를 재가지고. 물의 부피. 네. 자, 첫 번째 룰러 자. B 저울. C 유리잔. D 온도계. C 같아요, C. 유리잔. 그쵸? 물을 잴 때는 눈높이로 맞춰야 되니까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피. 저울이 아니죠. 그쵸? 자, 논리 증거로 과학 설명을 하려면 과학적 설명은 말만 번지르르 하면 안 돼요. 잡담 증거가 그냥 시험 결과 없이 말하면 모든 게 다 잡담이에요. 햇볕이 식물을 키운대 이런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여줘야 돼요. 네. 그게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논리 증거,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어볼 때 뭐 식물이 햇빛 없이는 자라지 않는다는 주장에 가장 적합한 증거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뭐 1번 모든 식물은 초록색이다. 2번 햇빛 없는 식물은 더디게 자란다. 뭐 C번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 D 일부 식물은 사막에서 산다. 말도 안 되는 비죠, 비. 그럼 뭐예요? 햇빛 없는 식물은 더디게 자란다. 그쵸? 데이터가 있잖아. 거기에는. 그쵸? 네. 그냥 scientific reasoning 이것만 이해하시면 잘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말장난. 이건 보통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말장난. 자, 사건 과정의 관계 예측하는 게 그 치즈 책의 4.3에 있는데 그게 이게 저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를 항상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scientific reasoning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비유로 하면 물이 끓으니까 라면이 익는다. 원인과 결과가 항상. 그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읽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 리즈닝 할 때는. 그러면 물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설탕의 용해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변하지 않는다, 증발한다. 뭐예요? 물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설탕의 용해도, 설탕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빨리 녹죠. 증가한다죠. 예, 그러니까.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 결과의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과정을 잘 이해하는 방법인데 그 A는 B다, B는 A다 이걸 항상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숙제. 과학적 네. 이거를 다 드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과학적 방법은 질문, 실험, 결론 순이에요. 왜? 가설은 만약에 땡땡이라면 그리고 실험은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그래서 결론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치즈 문제를 푸실 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ATI의 Scientific Reasoning 퀘스천에서 44문제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아나토미 저번에 정리하신 거 저 주셨잖아요. 이거는 네네. 그게 아니죠. 얘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따로예요. 그 사이언스 섹션에 3. 4.1234 거든요. 지금 그거를 제가 10분 만에 다 정리를 해 드렸는데 5분 만에 다 정리를 해 드렸는데 어. 거기 보시면 유닛 퀴즈가 있어요. 네. 44문제. 네. 저 이거 그거를 했죠? 풀어 주세요, 지은님. 제가 수학 제가 화면 미러링 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4-3은 공부를 했고요. 문제를 틀려서. 네. 나머지도 다 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네.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네. 1, 2, 3, 4. 4단원에 사이언스 4단원에 44문제 유닛 퀴즈 마지막에 유닛 퀴즈의 44문제를 풀어 주세요. 유닛 퀴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이거는 AP가 아니니까 사이언티픽 리즈닝 해서 정리 PDF 파일도 부탁드려도 돼요. 없어요, 정리 파일이. 얘는 없어요. 얘는 아나토미처럼 복잡한 거예요. 예, 외울 게 없어요. 알겠어요. 방금 그거 다 이해하셨던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문제 풀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프 같은 걸 많이 봐야 되고 이게 내가 머릿속에서 얼마만큼 이 사이언스를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해야죠. 이해를 근데 잘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모든 단원을 다 섞어 놨어요. 우리가 지금 케미스트리도 했고 아나토미도 했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지금 다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닛 퀴즈를 준 거는 사이언티픽 리즈닝이 다 끝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유닛 퀴즈 퀘스천 44문제 안에 우리가 했던 사이언스 아나토미 했죠. 우리가 케미스트리 했죠. 사이언티픽 리즈닝 방금 했죠. 그거 지금 다 합한 게 지금 유닛 퀴즈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과학이 끝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다 했지? 저는 케미스트리랑 이제까지 다 했죠, 맞아. 케미스트리 했지, 아나토미 했지, 지금 이거 사이언스 리즈닝 했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였죠? 1번이 아나토미, 2번이 케미스트리. 라이프 피지컬, 셀 스트럭처스 우리가 기억나세요? 만델로 막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요. 만델로? 바이오 예. 맨델로. 유전 네네. 법칙이요. 네네. 거기 유닛 퀴즈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네. 유닛 퀴즈가 몇 페이지예요, 선생님?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퀴즈. 인터넷에 네. 제가 지금 스크린샷 찍어 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 사이언스 섹션의 유닛 퀴즈 보시고 예. 어차피 저희가 내일 그러면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44문제. 이것만 해올게요, 그럼. 네. 그럼 저희가 사이언스 다 했고 이거 하신 거 바탕으로 필요하신 걸로 제가 할게요. 네. 틀린 문제 바탕으로. 오케이,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내일 봬요. 네, 맛있게 식사하세요. 선생님 봬요. 네.